자, 여러분, 발바닥이 아프면 일단 파스부터 붙이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통증은 무조건 파스를 붙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파스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에 따라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바닥 통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5가지 부위를 기준으로 부위별로 어떤 질환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리와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증상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9365 정형외과 대표원장 장태수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발 뒤꿈치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유난히 심하게 아프다면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을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져 발바닥의 아치를 지탱하는 두꺼운 섬유 조직인데요. 밤새 자는 동안에는 발목이 아래로 처지면서 족저근막도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갑자기 체중이 실리면 수축돼 있던 족저근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뒤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족저근막염은 아닙니다. 통증이 발바닥보다는 뒤꿈치 뒤쪽이나 종아리와 연결되는 아킬레스건 부위에서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보다는 아킬레스건염이나 점액낭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질환 역시 반복적인 충격과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활동량을 줄이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족저근막은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과도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 통증이 있다면 종아리를 천천히 눌러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족저근막염 완화에 도움되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침대나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고 아픈 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발에 힘을 주기보다는 발바닥에 편하게 풀릴 수 있도록 가볍게 힘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뒤꿈치 안쪽부터 발바닥 안쪽 아치를 따라서 발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세요. 자,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살짝 아프지만 시원한 정도의 강도로 천천히 눌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나 발바닥 안쪽이 뻣뻣하게 아프신 분들은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첫 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마사지할 때 찌릿하게 저리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신다면 무리해서 누르지 마시고 강도를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 다음에 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한쪽 발은 벽과 가깝게 위치하시고요. 뒷발 뒤쪽으로 쭉 빼시고 무릎 앞쪽으로 쭉 보내보실까요? 팔꿈치를 벽에 대갖고 체중을 앞다리 쪽으로 지그시 밀으셔도 되고 꼭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때 종아리 뒤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 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요. 발이 바깥쪽으로 들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10초간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스트레칭과 족저근막, 발바닥 스트레칭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발바닥을 풀 수 있는 마사지법입니다. 자, 준비물은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마사지볼, 테니스공, 골프공 뭐든 다 괜찮습니다. 물병도 괜찮고요. 자, 집에 있는 아무 도구나 활용해서 발바닥 밑에 놓고 자, 50회 굴려보시죠. 굴리다가 여기가 더 아픈 것 같은데 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10초간 꾹 누르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꾸준히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고 실내에서도 쿠션감 있는 슬리퍼를 착용하는 게 뒤꿈치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고 족저근막염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가락 바로 아래쪽에 있는 앞꿈치입니다. 이 부위가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하거나 혹은 발의 감각이 둔하거나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족저근막염과 더불어서 지강신경종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걸을 때마다 신경이 계속 눌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 지진 듯한 앞꿈치가 화끈거리거나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이렇게 특정 부위만 찌릿한 것이 아니라 앞꿈치 전체가 아프거나 오래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면 지간신경종이 아니라 중족골 통증 증후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발에는 세로 아치뿐 아니라 앞꿈치를 가로로 지지해주는 가로 아치도 있습니다. 볼이 좁은 신발이나 하이를 오래 신거나 쿠션이 부족한 신발을 자주 신게 되면 이 가로 아치가 점차 무너지면서 앞꿈치에 체중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앞꿈치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꿈치에 통증이 있다면 평소 신는 신발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가급적 발볼이 넓고 앞꿈치가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시고 필요하다면 앞꿈치 충격을 분산해주는 중족골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증상이 지강신경종인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양손으로 앞꿈치를 양옆에서 꾹 누르거나 발을 살짝 쥐어짜듯이 잡았을 때 평소 걸을 때 느끼던 짜릿한 통증이 그대로 재현된다면 지간신경종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간신경종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안쪽 움푹 들어간 아치 부위입니다. 오래 걸은 날 이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갈수록 발이 쉽게 피로해지신다면 발의 아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발의 아치는 발목 안쪽을 지나는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아치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오랜 시간 서 있는 생활이 반복된다면 이 힘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쌓이면서 점차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 아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발 안쪽에 부담이 집중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초기에는 오래 걷고 나면 뻐근한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진행되면 평소 신던 신발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발이 예전보다 평평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발의 아치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발바닥을 평소처럼 바닥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가볍게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발 안쪽 아치가 오목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 채 발가락만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치를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발 안쪽이 뻐근하거나 근육이 조여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지만 무너진 아치를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새끼발가락 아래부터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발바닥 바깥쪽입니다. 이 부위가 걸을수록 뻐근하거나 발목 바깥쪽까지 함께 아프다면 원인은 잘못된 보행 습관이나 비골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골건은 발목 바깥쪽을 지나 발까지 이어지는 힘줄인데요. 이 힘줄은 걸을 때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발목을 심하게 삔 적이 있거나 평소 발목이 자주 접지르는 분들은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발 바깥쪽에 힘을 줘서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팔자걸음처럼 발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보행 습관까지 더해지면 비골근 힘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아프다면 발바닥만 마사지하기보다는 평소 걸음걸이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걸으실 때는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이동시킨다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걸을 거예요. 멀리 보시고 허리 펴고 뒷짐 지고 발가락으로 마지막에 지면을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걸어보세요. 이렇게만 걸어도 발 바깥쪽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엄지발가락 주변입니다. 엄지발가락 관절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대표적으로 무지외반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면서 관절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신발이 닿을 때만 불편하다가 점차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어느 날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붉게 붓고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생겼다면 통풍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풍은 무주외반증과 통증 부위는 비슷하지만 통증이 갑자기 시작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가 진단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 통증은 모두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도 다르고 관리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일 뿐입니다. 만약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걷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진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9365 정형외과 대표원장 장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